배 대표님, 예. 지난 8일 호남 제주 합동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국민의힘 전대가 시작돼서 예. 18일 날 SBS 그렇습니다. 토론회, 방송 토론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CBS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5개 권역의 합동 연설회, 예. 그리고 6번의 방송 토론회. 예. 이거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2주 정도의 그런 선거 기간이랄까. 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평가가 필요하겠죠. 치열하게 예.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대가 당원이라든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보다는 혼란이 많았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자폭 전대냐, 분당 전대냐, 자해 전대냐, 예. 분열 전대냐, 분당 전대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배 대표님이 좀 4명의 후보들에 대한 선거 전이랄까 이것에 예.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 총평을 드리면은 보수 정당의 어른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싸울 그러네. 때 치고받고 싸울 때 이것을 조중해 줄 수 있고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네. 적어도 그런 누군가가 존재해서 상임 고문이 됐든 예. 적어도 전당대회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이 정도로 아수라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기억나실 텐데 2000년이었나요? 2004년이었나요? 그때 이 최병렬과 이재호의 전당대회 네. 치열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아수라장은 아니었습니다. 또 기억나실 김무성과 텐데, 서청원 그렇죠. 전 10년 전에 예. 10년 전에 김무성과 서청원은 정말 우리가 피 터지는 싸움을 역대 벌였죠. 전당대회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현장에 피가 튀겼다 그래요. 그때도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로 야비해 보이고 비열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전당대회 중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배신자 프레임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왜 이 판국에 퍼지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 이전에 그러면은 총선 TF팀이 이런 것을 충분히 내용에 담아내든지 느닷없이 누군가의 공개에 의해서 노출에 의해서 다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도 이건 야당에게까지 먹잇감을 던져주는 상황이 되면 자행이에요. 그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또 이거 공소권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전 투구가 되다 보면 한동훈 후보도 이 싸움에 개싸움에 안 뛰어들려고 하다가 막판에 본인 스스로 실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홍준표 시장은 또 먹잇감을 물고 소시오패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말 어른이 있어야 되고 이 어른이 없으면요 지금 전부 다 방관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종합 스왑 분석을 해드리면 네. 한동훈 후보는 영리하고 내생남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총선에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고 또 명분을 가지고 나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도 뭔가 뚜렷한 자기의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도 있고 인기도 많고 팬덤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 옆에 저런 사람이요. 감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 이제 정치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해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는 않아요. 네 번째로는 저는 후덕함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자신감도 있고 또 검사 출신의 단호함도 있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후덕하게 누군가를 껴안고 그리고 포용도 하고 또 나이 좀 지긋한 그런 중진들 중에서도 자기를 좀 자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3고초를 하든 정말 20고초를 하든 그런 한동훈의 좀 외연 확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스킨십도 잘하는 한동훈의 모습이
해 보일 것 같고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로 가면 저는 발전한 나경원이었다 그래도 그래요? 진화된 나경원이었다. 2021년에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당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그래도 이 선거에 또 낙마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해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저는 나경원 후보는 진화했다. 그래서 당에 오랫동안 20년 이상 몸담았던 사람으로서의 내공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나경원 후보도 뭔가 정치적인 기운을 오롯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원희룡 후보가 안 나왔더라면 예. 어땠을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당시에 주호영 후보가 빨리 단일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운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측면인데 지난번에도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도 가장 사실은 여론조사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나경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근데 연판장 사건이 그렇죠. 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저앉아 그렇죠. 나경원 후보도 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때도 당시에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하고 별로 케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나경원 후보의 이 문제는 뭔가 조직 내부에서 나경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진중하게 붙어 있는 나경원 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죠?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참 저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추락해 버렸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지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원희룡은 남원정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고 그의 출생지마저도 고향마저도 제주라서 일반적인 무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의견을 내는 참신함이 있었거든요. 예. 서울 양천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가 보여준 혁신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제주지사로 내려가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도모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고 그러면서 저는 너무 윤석열 동아줄을 너무 꽉 조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김건희 문자 그런 파동 같은 것을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리면은 그걸 빠져나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의 이미지가 안 많거든요. 전혀 안 맞는 옷을 입어버린 그렇습니다. 거라. 원희룡은 정말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이야기할 때 골수 또는 꼰대 보수 이야기할 때 제가 원희룡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혁신적인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동아줄을 꽉 부여잡으면서 한동훈을 죽으라 하고 때리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죽어라 때리더라도 뭔 네네. 증거라든가 바로, 뭐 이런 것이 없어. 바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원희룡의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원희룡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정치를 보수정당에서 해왔던 이 원희룡이 제주지사도 하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한 내가 왜 지금 당대표를 되려고 하는지 그 비전을 제시했더라면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원희룡에 남는 게 있어. 역시 원희룡이야. 팬덤은 한동훈한테 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팬덤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원희룡에 대한 팬덤이 뒤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텐데 너무나 아쉽고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너무나 많은 다방면의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선의 경륜과 그렇습니다. 존재감은 나타낸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인천 수도권 지역에 분명한 이 존재감이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윤상현의 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또 토론에서도 뭔가 중재적인 역할도 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당에 대한 쇄신 의지대로 표명을 하면서 맞습니다. 윤상현이가 그래도 역시 5선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된다면은 이런 윤상현 조언을 구해야 돼요. 수도권에서 맞아요. 정말 윤상현 의원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걸 여러분.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동훈아 내가 널 도울게.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윤상현 후보도 워낙 다방면의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치학도 박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개인 이력까지는 다 말씀 안 드렸지만 누군가의 사위이기도 하고 지금 또 누구의 사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이력 때문에 참 팬덤이 생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역량만큼 탁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상현의 재발견도 있었다. 재확인도 있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적극 10분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뭐 말실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 원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장관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과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구분이 돼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박범계 네네. 그 사람들이 장관을 하면서 그렇죠. 민주당 대변인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어떤 특정 정파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그런 가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말은 생각. 아니죠.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정치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대놓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당정 한 식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이 뭐 부당한 걸로 당한 게 아니고 악법을 저지하려다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했더라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공감 말씀드렸듯이 능력. 그 공감 능력이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요. 저는 정말 결사적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철철 흘리면서도 저는 그 공소권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야당과도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렇죠. 있으니까 협의해갖고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렸으면 예.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가슴이나 정치적인 이 센스보다는 약간 머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또 예, 좋지 그렇죠.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나경원 후보가 그랬던가요? 김수환 추기경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사랑이라는 게 내려오는데 뭐 70년이 걸렸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자기가 가장 모토로 삼는다는데 예. 가슴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해야 거예요.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좀 한 후보가 해줬으면 가슴 좋겠고. 고영신, 가슴 배종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고 예. 뭐 친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 이후가 지금 제일 문제 제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이번에 네. 너무 격하게 싸우면서 예. 그 앙금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도 나중에 봅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SBS에서 한동훈 후보한테 나를 모독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그러니까. 났죠. 나 모욕이에요? 나 모욕한 거예요? 막 난리가 더군다나 났죠. 또 친윤과도 이번에 너무 그렇죠.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옛날에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쫓겨난 그런 것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축가난 보내고 일주일 후면은 이제 쫓아낼 국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다 이렇게 악담을 했던데 일단 전대 이후 네네.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중요한 건 이제 대윤석열, 정당, 대국민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한동훈 후보가 되든 나경원 후보가 되든 저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성이라는 두 글자 절대 빠뜨리지 마라.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정성이 진심이고
진심이 진정성이고 그것이 민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갈등 구조가 지속될 겁니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최고겠지만 저는 쉽지 않고 간단치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맞물렸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하시라는 거죠. 뭐냐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적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안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라. 네. 그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당도 모를 리가 없고 국민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의 차원에서는 저는 빨리 혁신적인 정당으로 돌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다 하나가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후보가 대선에 도전할 결심을 하면은 내년 9월에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 때 다시 한동훈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와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때는 본인이 또 보궐선거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그때 선거에. 그러면 저는 뭐냐면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때도 없이 하라. 그 좋은 방법은 적어도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중지들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들을 예.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는 걸 알아. 저는 마지막 대국민입니다. 국민. 물론 이것이 왜냐하면 야당하고의 관계도 놓였는데 이조 심판 좋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철규 조정훈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철규 조정훈 심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죠. 같은 당에 이조 심판을 있는데. 하되 저는 정말 논리를 분명하게 세우시라. 그래서 당 내에 이조 심판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모임을 만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그 이조 심판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그것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론까지 포함해서 팀을 만드시라.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86 운동권 정당도 말로만 하니까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정당 내의 구조를 만들어요. 여의도 연구원도 분명히 대혁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팬덤이 이재명 팬덤보다 더 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한동훈이 돼야 된다. 왜? 맞대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8월 18일부터 당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팬덤보다도 더 큰 팬덤은 중도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동료 시민, 모비딕 할 수 있는 한동훈이 되기 위해서 셀카를 찍기 위해서 아주 저는 영리해져야 됩니다. 영악한 정도가 아니라 초스마트, 초스피치, 초스타일로 압도적인 한동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당대표하고 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 잘하는 한동훈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안보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왜? 집권당의 대표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대통령이야. 동훈이가 대통령이야. 이제는 검사가 아니야. 정치인이야. 대한민국의 리더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동훈의 뼈를 깎는 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선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이 볼 때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모든 면에서 한동훈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판까지도 지금 한동훈의 대세론이 전혀 꺾이지 않고 그대로 그렇습니다. 유지되고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자다.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 그래도 그 해볼 만한 사람 아니겠느냐. 누군가를 이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 1973년생이 보여줄 13년생이죠. 예. 13년생이 보여줄 73년생. 3년생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 어른도 존경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채권 원전을 수십 개나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산 무기를 전 세계의 무기의 기본으로 만드는 그런 한동훈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 한동훈이 되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